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현영 교수입니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통도 종류가 있나요? 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발 두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편두통, 그리고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2차 두통이라 함은 뇌 안쪽에 무엇이 종양 같은 것이 생기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을 잘못 드셨다든지 이럴 때 생기는 2차적인 원인에 의한 두통인 2차 두통. 그리고 뇌신경통이라고 해서 이런 후두와의 신경통이 생긴다든지 알골의 안면이라든지 목 안쪽에 생기는 신경통을 모두 포함해서 두통이라는 범주에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통의 원인은 두통의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스트레스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아지고 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시다 보면 더 두통이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자세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목 주변이라든지 뒷목 이런 데가 많이 아프게 되면서 두통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날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화창한 날에는 상관이 없지만 구름도 많이 끼고 기압도 좀 떨어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그러면은 두통이 다시 재발하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 시에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이 뒷목에 뒤통수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이런 긴장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짜릿짜릿한 이런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는 그리고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잘 골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통과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 있나요? 두통과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은 어지럼증이에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오심이라고 해서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심한 두통이 오면 토하기도 하는 이런 구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험한 두통 증상으로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열을 나면서 같이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험한 두통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두통은 진통제로 해결하는데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되나요? 간단하게 진통제로 해결되는 두통들도 많죠. 그 약국에 가보시면 일반 해열 진통제 아니면 두통약으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 약을 드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사실은 병원에 꼭 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약을 복용하는 횟수가 너무 잦아진다든지 한 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 알을 드셔야 된다든지 세 알을 드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두통의 주기와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지면 그때는 정말 병원에 두통 전문가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원인이 정확해야 하고 두통 중에서도 어떤 두통인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인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습관,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잘못된 경우에는 식사 습관을 좀 고친다든지 이런 보통 교육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약물을 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되실 수도 있습니다. 두통을 완화하는데 카페인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나요? 카페인은요, 두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드셨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아니면 되도록이면 오후 3시 이전에 커피 한 잔 아니면 홍차 한 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아도 한 2잔까지는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 시간에 드시게 되면 카페인 양이 많아지면서 잠을 설치실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두통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너무 몸속에 많이 축적되면 카페인 중독증으로 인해서 두통을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당하게 드셔야 합니다. 두통에 좋은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나요? 두통에 좋은 음식을 말하기 전에 두통이 있으면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술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드시면 딴 분들보다 사실은 숙취가 심해요. 다음날 막 머리가 막 뽀개지듯이 아프다든지 술도 잘 안 깨고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그런 증상들이 두통이 없는 분들보다 좀 많이 심하죠. 특히 술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거는 적포도주, 레드와인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이런 훈제 음식들이에요. 뭐 소세지라든지 베이컨 이런 음식들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초콜릿,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치즈 이런 것들도 두통에는 피해야 되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통이 생겼더라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하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약만큼 중요하니까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 주무셔야 돼요. 예, 푹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날 때 주무실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서 일반 성인의 경우라면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본인의 수면 습관에 있어서 코골이가 너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지만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본인한테 체형에 올바른 베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니 해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되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두통이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의 양을 조금 적당하게 설정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식습관이에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두통에 진짜 안 좋은 술 그리고 과도한 커피 종류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습관을 줄이셔야 하고요. 훈제 음식들은 좀 피하고 그와 함께 되도록이면 조미료, 흔히 옛날에 말하던 미원 이런 종류들은 좀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두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즐겁게 운동하시는 것도 두통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평소에 본인의 자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앉아서 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업무를 보시고 나면 반드시 기지개도 피시고 예,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체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를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허리를 펴고 목을 피라고 그러는데 이때 목을 피기 위해서는 허리를 피셔야 됩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피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목도 건강하게 딱 직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종사자라면 본인의 모니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모니터가 지금까지 막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을 볼 때처럼 자꾸 밑에를 보면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목이 너무 당겨져서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30분 내지 1시간마다 꼭 스트레칭을 하시고 체조를 하세요. 그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